자, 여러분들 2024학년도 김샘 모의고사 시즌 제로 1회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할게요. 일단 수학 공통부터 시작을 할 건데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선생님은 4점 위주로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4점이 시작이 되는데 자, 확대해서 좀 볼게요. 4점 중에서도 초반 문제들은 쌤이 일단 손필기의 해설을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화면 정지를 통해서 그냥 쌤의 풀이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요. 일단 주어진 이 부분 있죠. 2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세제곱근 루트 a. 이 친구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쌤은 이 친구의 값을 k라고 자연수로 뒀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한번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로그 2의 a가 3의 k-2분의 1이라는 자연수인데 그 3의 k-2분의 1은 지금 3분의 1과 3분의 2분의 3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k의 범위를 따지다 보면 18분의 11과 18분의 55 사이에 있을 거고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치면 결국 a의 값은 3개가 나오고 그들의 곱은 2의 2분의 27승일 것이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지나가듯 볼게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우리 10번을 잠깐 이제 얘도 스치듯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보시면 ABC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AD와 CE가 같기 때문에 쌤이 같은 변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X라고 부여를 했어요. 자, 이 길이도 X라고 둔 거고 이 길이도 X라고 두게 되면 결국 이 짧은 길이는 X-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큰 삼각형,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결국엔 x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써놨고요. 그래서 x가 이렇게 5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x가 5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삼각형 CDE를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60도인 부분 보시면 사인 60도분의 루트 39. 자, 여기 각 A분의 반대편 대변의 길이가 사인 2분의 5라는 길이와 같기 때문에 x라는 길이. 자, 그래서 사인 2의 값을 자연스럽게 알아냈고요. 사인 2의 값을 알게 되면 CDE의 넓이도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2분의 1 사인 2의 2개 변이 나오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얘들아. 그럼 일단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PQ가 두 번째로 속력이 같은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속력이라는 말에 집중을 잘 해야 되죠. 자,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 그쵸? 시기 때문에 속력이 같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단순히 같을 때도 있지만 절대값이 같을 때, 즉 속도가 서로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때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P의 속도인 V1T를 미분해서 구해냈고 V2T도 미분해서 구해냈어. 그럼 이제 그 둘이 같아지는 그런 T의 값을 찾아보니까 일단 T가 1일 때랑 3분의 11일 때가 나와요. 이번에는 둘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둘의 부호만 다른 상황 있죠. 절대값이 같은 상황. 두 번째 경우도 체크해보니까 T가 3분의 1일 때와 3일 때가 나와. 그럼 이제 속력이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이 이제 T가 3분의 1일 때고 두 번째로 같아지는 순간은 T가 1일 때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속도와 혼동하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은 순간은 T가 1일 때니까 그때 x1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오고 x2 1을 구했더니 걔가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의 둘의 위치의 차는 결국 2가 되실 수밖에 없겠다로 결론이 나오겠네. 자, 이게 11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얘들아 12번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투 문제가 되는데 두 함수 f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k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fx는 그래봤자 3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fx가 3차 함수라고 치면 얘가 다항이고 항상 연속이면서 항상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될 테니까 일단 f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체크할 게 없죠. 근데 이제 g를 한번 보세요. g는 지금 구간에 따라 나뉘어 있는 함수인데 지금 x가 2보다 작을 때, 즉 g2의 자극한은 0이 나오죠. 근데 g2 함수값이자 g2의 우극한은 둘 다 1이 나오시는 게 맞으니까 지금 gx는 x가 2일 때 불연속이 나오고 이 둘이 곱한 함수가 한 친구가 2일 때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결국 f라는 소방수가 2라는 곳에서 난 불을 꺼줘야 된다고 쌤이 얘기를 해줬지. 따라서 f가 0으로 돼서 g의 불연속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일단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k는 3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후보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k가 일단 3일 때를 먼저 살펴볼게. 자, k가 3일 때와 k가 2일 때를 비교해 볼 건데 이제 k가 3일 때 먼저 이 친구 있죠? gx분의 fx 얘의 뭘 보겠다는 얘기야? 연속성을 좀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k가 3일 때 x가 2보다 작다면 자, 결국은 이런 식이 나오시겠지. 얘가 gx분의 fx죠. 근데 x가 2 이상이라면 이런 식이 나올 테니까 k가 3일 때는. 그래서 양쪽을 둘 다 x를 2로 보내버리면 자, 좌변 같은 경우에는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약분이 되면서. 근데 우변은 0이 나오겠지. 따라서 우극한 값은 0이 나오는데 자극한 값은 0이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좌우극한이 달라질 거고요. 따라서 gx분의 fx가 연속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거야. 다음으로 k가 2일 때를 살펴보면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gx분의 fx가 형성이 될 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애가 형성이 되니까 뭐 극한으로 2를 보내버리게 되더라도 양쪽이 둘 다 0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다 0이니까 gx분의 fx도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가 2라는 것이 확정이 될 거고요. k에 2를 대입하면 fx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테니까 자, f4의 값 k가 2였기 때문에 2k는 4죠. 따라서 f4의 값은 12가 나온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살펴볼게.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1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박스를 쳐놓고 가나다를 채우는 문제가 나왔고 이게 나름대로 문제를 굳이 분석하면 이게 수열 문제인데 점화식에 대한 문제가 될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SN에 대한 식을 보고 AN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을 일단 써보면 AN이라는 이 친구는 SN n번째까지 항의 합에서 SN-1 n-1번째 항까지의 합 항의 합 걔를 빼주면 AN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식을 쌤이 다시 한번 써본 거야 얘들아. 그러면 AN은 SN 빼기 SN-1인데 그 말은 AN은 지금 SN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따라서 얘 썼고요. SN-1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AN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줘서 묶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친구도 남겨놓으면 쌤이 AN을 쓰게 되면 양변을 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지금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나눠줘도 되죠.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n 플러스 1분의 n-1 an-1이 나오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자 n-1일 수밖에 없다 라고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역의 양변에 n이 2, 3, 4부터 해서 쭉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당연히 a2는
3분의 1 A1, A3는 4분의 2 A2, A4는 5분의 3 A3 이런 식으로 계속 적힐 거야. 그래서 AN까지 적어서 얘를 쾅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 쌤이 양변을 전부 다 곱해주는 거야. 지들끼리. 그럼 왼쪽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해서 쭉 해서 AN까지 곱해질 거고, 오른쪽은 3분의 1 A1, 4분의 2 A2, 5분의 3 A3 해서 쭉 곱해지면 결국에 양쪽에 있는 A2, A3, A4, A5에서 다 없어지고 좌변에는 AN 하나만 남아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A1만 일단 항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3, 3 약분되죠. 이렇게 4, 4도 약분될 거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 것은 맨 앞에 있던 분자 1과 2는 살아남고 맨 뒤에 있던 분모 n과 n 플러스 1은 살아남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a1이랑 분자의 1, 2 곱하니까 2a1이 되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n 플러스 1과 n이 끝에 두 가지가 남아있을 테니까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말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n이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an분의 1을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구했던 an에 대한 역수를 취해줬고요, 이 부분에. 자, 근데 n이라는 변수가 굳이 2a1에는 끼어들어 있지 않으니까 2a1은 앞으로 보내고 뒤에는 n의 n 플러스 1이라는 나만 남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k제곱과 이제 k제곱과 k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면, 자, 그 결과가 7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리하시면 식을 정리하시면 결국 A1은 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이 20이니까 결국 F20이랑 G21을 구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F란 식은 n-1이었고요.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실제로 21을 대입하면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정답은 527일 수밖에 없다로 정리를 할게요. 이게 13번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으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잠시만요. 자, 얘들아,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캐치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문제였어.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잘 읽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fx는 일단 x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7을 구해야 되는데, f4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좀 이따 유의미하게 쓰일 예정이니까 일단 기억을 해놓고요. 지금 당장 얘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나 조건이 이제 핵심인데, 잘 보시면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n 분의 fx가 2분의 9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쌤이 맨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 전체 분수가 수렴을 했어. 근데 분모가 0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향해야 되고, fx는 다항함수니까 그 극한값이 그냥 n을 대입한 함수값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fn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fn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fn이 0이니까 뒤에 이렇게 fn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미분이 가능한 3차 함수니까 f'n을 의미할 거고, f'n이 2분의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연수 n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지점에서 fx가 x축과 만나요. n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n 하나를 베타라고 놓으면 결국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저 3차 함수가 x축과 만납니다. 그러면 쌤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알파일 때 만났어, 또 베타일 때 만났어. 자,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둘 다 미분계수가 2분의 9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긋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그었을 때 둘이 평행한 상태가 나오면서 둘 다 기울기가 2분의 9가 나오고 2분의 9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실 알고 있죠. 두 개가 지금 두 접점에서, 그러니까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의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쌤이 이 친구를 가지고 만약에 도함수를 그린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이제 2분의 9라는 높이가 나올 때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고, 동일한 2분의 9라는 높이가 나올 때 여기가 베타가 될 거니까, 그치? F'의 그래프가 결국 둘 다 y 값을 2분의 9로 가질 때 알파 베타가 되니까, 그 알파와 베타 정중앙에 당연히 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축의 방정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그 축의 방정식이 3차 함수에서는 어디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따라서 알파, 0과 베타, 0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일 건데, 알파, 베타일 때 미분계수 같으니까 그의 정중앙에 결국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변곡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들아 잘 생각해봐. 쌤이 한 번만 추가로 설명해 줄게. 자,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걔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건 두 개가 근일 때 미분계수가 지금 같은 거니까 걔 정중앙인 이 곳에 변곡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나조건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결국 fx의 세 근이 알파란 한 근과 베타란 한 근, 그 다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란 한 근임을 알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러면 거의 다 왔거든요. 실제로 fx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요, 얘를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해서 쌤은 f 프라임 알파가 2분의 9임을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쓰일 건데, 얘는 굳이 쌤이 안 적었어요. 왜냐면 내가 알파를 대입할 생각이고 그럼 0이 나올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적었어야 되는데 굳이 안 적었어요. 왜냐면 알파를 대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결국 얘에 대해서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알파를 대입해 봤더니 이거랑 이게 나오죠. 자, 둘이 곱한 것이 2분의 9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의 제곱은 9일 수밖에 없고, 알파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 둘의 간격이 3 차이 난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쌤이 만약에 이 알파를 1이라고 두면 베타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잘 안 보이니 얘들아? 노란색으로 썼는데, 자, 검은색으로 다시 쓸게. 알파를 1이라고 하면 베타가 4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F4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불만족되죠? 그치? 자, 알파가 2라면 자, 베타는 5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중간이 3.5이기 때문에 4일 때는 0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알파가 3이면 베타는 6일 수밖에 없고 3 차이 나니까, 그때 이제 F4가 0보다 큰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알파는 3이고 베타는 6일 수밖에 없다. 자, 알파가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F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알파가 3이고 베타가 6인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사이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9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fx가 이렇게 특정되게 되고요. f7을 구하라고 하면 7을 대입해서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이 되어서 정답이 10이 될 수밖에 없다. 로 14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15번 문제 해설을 좀 볼 건데요. 15번 문제는 평소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쉽게 나왔어.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냥 왜 그럴 수밖에 없냐가 아니고, 그건 선생님께서 쉽게 이번에 한번 출제를 해주신 거고요. 왜 쉽냐면, 이제 y는 3 sin x와 y는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k의 그래프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론 쌤이 처음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두 개의 그래프를 진짜 정교하게 그려서 비교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둘을 같다고 놓고 그 다음에 한쪽을 넘겨주면 4 sin x와 상수함수 k라는 어떤 직선과의 교점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다 4 sin x를 그려놓고 내가 이제 상수함수 y는 k를 이제 긋기 시작하면 교점 개수가 판단이 될 거고요. 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n이
k가 0일 때 n 0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그을 거고 교점 하나 둘 세 개 나오니까 기억은 참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nk가 2라면 nk가 2란 얘기는 지금 쌤이 그어놓은 그림처럼 이렇게 두 개의 교점만 생기는 거죠. 그럼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마이너스 k 그어도 똑같이 두 개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도 참일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n의 k-5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사인 함수의 최고 높이 최대값이 4고 최소 높이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n에 9가 들어갔을 때는 한 개 교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n에 8이 들어갔을 때부터 그 다음에 n에 마이너스 아니죠. n에 2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두 개의 교점이긴 하나 잘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0일 때는 3개의 교점이니까 결국에는 8일 때 2개 7일 때 2개 6일 때 2개 5일 때 3개 그 다음 다시 4일 때 2개 3일 때 2개 2일 때 2개 마지막 1일 때가 1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1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일단 디귿도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번이 이번에 상당히 쉬웠는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단답형이 시작되는데 여기 다시 3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지와 함께 좀 다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20번 문제로 가서 4점을 다시 상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다항함수 fx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얘가 항등식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죠. 근데 이제 분모에 x가 있으니까 0은 대입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평가원은 이런 문제 잘 안 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사실은 요즘에 평가원은 다양한 소재에서 아무 문제나 막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문제도 또 풀이법을 잘 적응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쌤이 지금 주어진 이 식에 모든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한다면요.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좌변의 첫 번째 항은 fx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했기 때문에 x세제곱분의 3에다가 fx를 곱한 식으로 변모하시겠지? 그 다음에 x세제곱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었기 때문에 자 x제곱분의 14에 마이너스 x분의 6이 나오고 더하기 8이 나오는데 자, 이 식을요 쌤이 결국 얘랑 어떻게 해서 연립을 시킬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 얘들아,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건 fx니까요 fx분의 1의 어떤 개수를 맞춰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려면 좌변과 우변을 둘 다 내가 3x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는 게 3x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x 세제곱을 곱하면 첫 번째 3x 세제곱과 뒤에 있는 x 세제곱분의 3이 곱해지면서 자 9fx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3x 세제곱 fx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 우변 같은 경우에는 자, 큰 쪽 항의 차수가 큰 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게 되면 24x 세제곱에 자, 마이너스 18x 제곱에 플러스 42x가 나올 거고요. 이 식을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식과 연립을 시도해서 뭔가 하나에 소거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뺄셈을 이용해야 되겠지. 뺄셈을 이용하게 되면 8x래요. 미안합니다. 8fx가 24x 세제곱 빼기 32x 제곱 더하기 48x 빼기 8이라는 사실이 계산 결과로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fx를 그냥 깔끔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도함수 구해서 f'2 구하는 과정인데 자, 이런 방법론이 떠오른 학생들은 그냥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거고 난이도가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떠오른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알고 넘어가실게. 자, 21번 문제가 은근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준킬러 킬러
레벨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아. 21번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돼. 자칫하다가 실수하실 수 있어요. 자, 21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3이 항상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곱해도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4개를 곱해도 마이너스 16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주기성을 띌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 주기성을 띌 수밖에 없구나. 결국 A1과 A5가 같아져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여기다 위에 간단히만 한번 써보면 A1, A2, A3, A4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야. 그리고 A2, A3, A4, A5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2, A3, A4는 둘 다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A1과 A4가 같아져야만 하지 않겠어? A5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쌤이 주기성이라는 걸 언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일단 4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수가 1개고 음수가 3개인 상황과 양수가 3개고 음수가 하나인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 양수와 음수의 개수가 1개, 3개로 이제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곱해서 정수를 곱해서 16이라는 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요. 결국에는 16, 111, 8, 2, 11, 4, 4, 11, 4, 2, 2, 1, 그 다음에 2, 2, 2, 2 이렇게 4개 다 2인 경우 해서 총 5가지 조합이 있을 텐데요. 자, 걔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n이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an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걔의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쌤은 여기다가 미리 써놨어. 뭐냐면 A1, A2, A3, A4 잘못 썼네. 여기 4라고 썼네. 자, 더하기 A4를 이렇게 하고요. A5, A6, A7, A8도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A1, A2, A3, A4랑 거기에 2배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A9은 A1과 같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자, 식을 이렇게 일단 먼저 써봤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을 더했을 때 언제 어떤 절대값의 최대를 만들 수 있고 또 절대값의 최소를 만들 수 있냐를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에다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씌운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절대값 무엇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최소값이 일단 0이 나오는 게 맞지.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을 최대한 키우거나 아니면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최대값을 이렇게 형성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숫자 조합 중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양수 3개 음수 하나거나 음수 3개 양수 하나인데 음수를 하나한테만 주면서 이 값을 최대로 키우려면 결국엔 봐봐. 마이너스를, 자, 첫 번째 조합 먼저 볼게. 16, 111 마이너스를 하나한테만 줘야 돼. 그럼 결국 1한테 마이너스 줘서 17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6한테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3이란 결과가 나올 테니까 더 크진 않네요, 절대값이. 그래서 일단 17일 때가 제일 큰 상황이고 8211이 됐을 때는요, 1한테 주시면 마이너스를, 그러면 이제 10으로 끝날 거고, 자, 8한테 주시면 자, 마이너스 4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치? 4411 같은 경우에는 1한테 주시면 뭐 8이 될 거고요, 4한테 주시면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4, 2, 2, 1 같은 경우에는 1한테 주시면 7이 될 거고 2한테 주시면 5가 될 건데, 자, 이제 4한테 주시게 되면 1이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 어차피 누가 한 명한테 줘도 4, 4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생각을 잘 해보자 얘들아. 결국 맥시멈을 뽑아내려면 A1이라는 곳에 16을 배치해야지
마지막에 또 한 번 A1이 16으로 더해지면서 값을 최대한 키울 수 있을 거고, 그때 이제 1 마일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얘가 50이라는 최대값을 절대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먼저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지한데요. 근데 이제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지.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이제 2배를 할 거야. 그러면 2배를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합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서 2라는 최소값을 밝혀냈는데, 그건 이제 4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였죠. 근데 그 2에다가 2배를 해주면 다시 4가 되는데, 마이너스 4가 뒤에 추가로 추가가 된다면 그럼 0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절대값으로 최소가 되려면 0이 최소니까요. 0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될 것 같다는 얘기야, 세 번째로. 그래서 A1에다 마이너스 4를 주게 되면 나머지가 4, 1, 1이 오게 되면 얘가 2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2배가 되면 다시 4가 되고요. 거기 A1이 다시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 0이 될 테니까 최소값이 0으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하드하긴 한데, 아무튼 최대와 최소를 더했을 때 50이 나올 거라는 결론을 뽑아낼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마음이 급하거나 또는 신중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답을 찾는데 뭐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2번 공통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문제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좀 이게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22번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 전체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맞지만 평소에 22번보다 다소 조금 쉬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함수 자체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 걔를 f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gx는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절대값 t-1의 fdt다. 그러니까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t라는 적분 변수를 가지고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x에 대한 함수가 될 건데, 자, 일단 절대값 함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새가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살짝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가조건 먼저 읽어보면요, f는 0입니다. 그래서 fx가 필연적으로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개의 인수를 모르기 때문에 쌤이 x-a라는 추가적인 인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 곱하기 gx가 0 이상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x가 1보다 크다면 gx는 0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x가 1보다 작다면 gx는 0 이하가 돼야지만 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x가 1일 때는 어차피 g1도 0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얘들아? 원래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면은 항상 윗끝에다가 아랫끝에 대입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일단 g1은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g1은 0인데 x가 1보다 커지면은 gx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x가 0보다 작아지면 gx가 0 이하가 돼야 된다. 1보다 작아지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쌤이 그래서 결국엔 gx라는 함수의 식을 다시 적어봤거든요. 자, 절대값 t-1, t-2, t-a 라는 세 개의 인수가 곱해져 있으면서 그 함수를 1부터 x까지 정적분한 결과야. 그러면 쌤은 일단 p적분 함수를 그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t축을 그어놓고 a의 범위가 이제 1과 2와의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 만약에 a가 가장 작은 i라면 결국 그림은 처음에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얘들아 봐봐. 처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a, 1, 2를 근으로 가지게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피적분 함수에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자 t가 1 이상일 때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겠으나 t가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여 나올 거니까 거꾸로 뒤집어 줘야 되지 않아? 쌤이 처음에 그렸던 주황색 그래프를 1 왼쪽에서만 거꾸로 뒤집으면 결국 쌤이 그렸던 빨간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납득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는 나 조건에 위배된다라고 써놨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쌤이 그려놓은 함수는요. 결국 g'x죠. 잘 보세요. 양쪽을 미분해주면 g'x가 절대값 x-1 x-2 x-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g'이라고. 근데 1일 때 이후로 뭐 하셨어요? 감소하시고 있죠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이죠? 다시 봐봐. 1 오른쪽에 음수가 있잖아. 음수가 있죠. 음수가 있으면 얘들아 뭐야? 더 감소하겠다는 뜻이지. 근데 아까 g1이 0이었잖아요. g1이 0이었는데 1보다 커졌는데 더 감소하면 gx가 0 이상인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 조건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범위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가장 작은 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a가 1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a가 1인 경우 보면 그래프는 이번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1이 중근이고 2가 실근이니까. 근데 1 왼쪽에서 접어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또 한 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1 이후에 감소하기 때문에 뭐하니? 1 이후에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조건에 또 위배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서 a가 1인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a가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은 상황을 보면 처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당연히 1a 2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1 왼쪽에서는 접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 그래프도 자 이렇게 접어 올라간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왼쪽에서는 지금 계속 뭐 했기 때문에 플러스였으니까 1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한 거야? 증가해 온 거니까 g 함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겠죠. 작았겠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뭐가 돼야 되니? 1부터 정적분을 시작했을 때 여기서 쌓아 나갈 건데 단 한 번도 0보다 작아지면 안 되죠. 정적분을 쌓았는데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밑에 감소하는 부분의 넓이가 증가하는 부분의 넓이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딱 같아질 때가 언젠가 보면 1이니까 그 정중앙에 2분의 3일 때가 위아래의 면적이 딱 같아지게 되죠. 근데 a가 2분의 3보다 작다면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서 왼쪽에 a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더 작다는 얘기는 그 감소한 부분이 증가한 부분보다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 경우에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나 조건까지 만족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번엔 a가 2일 때인데요. a가 2가 되면 자 1이 첫 번째 하나의 근이고 2가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1 왼쪽에선 접어 올라가야 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접혔을 거야. 여기는 항상 양이었고 증가했으니까 gx는 그러면 1 왼쪽에서는 음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1 오른쪽에서는 여기 플러스고 절대 마이너스 될 일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 통과네. a가 2인 건 괜찮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요. a가 2보다 큰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자, a가 2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결국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a일 때 3개의 근을 갖게 되지. 그런데 1 왼쪽에선 접어 올라가야 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접었어요. 이쪽은 계속 증가해 온 거니까 g 1보다 왼쪽에서는 계속 음수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여기 그려지는 증가 폭이 감소폭보다 커야 되니까 자 a가 정확히 3일 때 둘의 넓이가 같게 되죠. 2가 중간에 있는 변곡점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a가 3보다는 작아야지만 이 공간이 더 좁아질 거고 감소하는 공간이, 따라서 a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 5개의 그래프 기형을 종합해 봤을 때 가조건과 나조건을 전부 다 만족을 할 수 있으려면요, 결국에는 A의 범위가 2분의 3에서 3까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치? 그래서 일단 A의 범위 자체를 구해놨습니다. A가 2분의 3 이상 3 이하일 때만 지금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G5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G5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들아 보면 어차피 1 왼쪽에서는 꺾여 올라가겠으나 어차피 1부터 5까지니까 x가 5일 때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t-1의 절대값은 이제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 오른쪽부터만 잘 그리면 되니까 이제 접어 올라가는 부분이 고려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1부터 5까지 식을 이제 정적 분식을 계산하고 자 계산하고 지금 생 계산 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리 계산해 놓은 결과입니다. 쌤도 직접 문제 풀 때 다 했어요. 자, 이런 결과가 탁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G5의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얘의 최소값, 최대값은 당연히 A의 값에 따라 달릴 거고, 자, A가 3일 때, A가 최대일 때 결국에는 16이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치? 뺄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2분의 3일 때 36이라는 최대값이 발생할 거여서 결국 그 최대 최소를 더해주면 답이 52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푸는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22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온라인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쌤한테 문제를 갖고 오시면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줄 테니까 22번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쌤 풀이도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통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어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해설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2점짜리와 3점짜리는 여러분 역시나 해설지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쌤이랑은 28번 이제 4점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것도 해설 이제 들어갈게. 자, 정사각형이 연결된 모양으로 이루어진 놀이판에 놓여진 말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합니다. 자, 정사각형을 P라고 했을 때 P의 가장 그냥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Q라고 하고, 바로 아래 Q의 바로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을 R이라고 하면 P에 있던 말은 Q 또는 R 중에 오직 한 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P라는 지점에 이렇게 있었던 말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거나 아니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그림 2에 있는 정사각형 A에 있는 말이 B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어. 그럼 어쨌든 얘들아,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하향에서 한 칸 대각선을 이동할 수 있다면 결국엔 우리가 A에서 B로 가려면 대각선 이동은 총 3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아래로 3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으나 자, 대각선 이동이 3번 발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결국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을 더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5번과 대각선으로 3번을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것들끼리 순서가 섞여도 괜찮겠죠. 그러면 같은 것이 3개 있고 또 같은 것이 5개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하면 전체 8팩토리얼을 자, 같은 것 3개와 같은 것 5개로 나누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조합으로 인식하면 자, 8C3 또는 8C5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엔 답이 8C3의 결과물인 56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겠죠. 자, 이렇게 일단 28번은 생긴 어떤 비주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수월한 쉬운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쪼이지만 않았으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숫자 1, 3, 4, 5, 7, 8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되돌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자, 복원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복원 추출인데 그건 뭐냐면 원래 상태를 다시 복원을 해놓고 두 번째로 뽑고 다시 복원을 해놓고 세 번째로 뽑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5번 반복할 건데 k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k라고 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m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즉 1 이상 4 이하의 m에 대해서 am 더하기 am 더하기 1은 홀수인 자연수니까 a1과 a2는 하나가 홀수라면 다른 하나는 짝수일 거고, 그럼 a2와 a3도 마찬가지고 a3, a4, 그 다음에 a4, a5도 마찬가지니까 전부 다 일단은 이웃한 것끼리는 짝홀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짝수끼리 이웃하거나 홀수끼리 이웃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자, 나조건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나조건을 보면 나조건의 좌변식을 쓰면 이런 거 아니겠니? 자, 1이 대입됐을 때부터 5가 대입됐을 때까지 다 더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a5 곱하기 자, 10의 4승 더하기 a4 곱하기 10의 3승 a3 곱하기 10의 제곱 a4 곱하기 10 마지막에 잘못 썼다. a2죠. 자, a2 곱하기 10 그 다음에 a1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결국 자릿수 문제 아니겠니? 자, a5가 만의 자리 숫자일 거고 a4가 1000의 자리, a3가 100의 자리, a2가 10의 자리, a1이 1의 자리니까 얘가 5 곱하기 10의 4제곱 즉 5만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결국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a5라는 이 친구가 결국 5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a5로 가능한 건 5랑 7이랑 8일 때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 a5가 5이거나 또는 7일 때에는요 홀수이기 때문에 a4부터는 짝홀이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일단 계산한다고 치면 a1이 홀수이기 때문에 지금 홀수는 1, 3, 5, 7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a2는 짝수 2개 중에 하나, a3는 다시 홀수 4개 중에 하나. 복원 추출이니까 4개를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a4는 또 2개 중에 하나, a5는 5일 때가 있고 7일 때가 있으니까 2를 추가로 곱해주면 이때의 경우는 2의 7제곱 개수만큼 있겠죠. 반면에 이번엔 자, 첫 번째가 이제 케이스 1이었다고 치면 두 번째를 케이스 2로 분류해서 이때 a5가 8이 된다면요 a4는 홀수, a3는 짝수, a2는 홀수, a1은 다시 짝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 2개, 홀수 4개, 짝수 2개, 홀수 4개, 마지막에 8 하나만 올 수 있으니까 1을 곱해주면 얘는 결국 2의 6제곱으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결국 나는 지금 케이스 1번과 2번의 경우를 더하셔야 될 테니까 자, 2의 7제곱인 128과 2의 6제곱인 64를 더해서 192라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0번 문제는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요 y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어서 그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자, 치역 원소의 개수가 5개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읽어봤더니 더 큰 정의역은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중복조합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중복조합을 활용하게 돼서 자, h를 결국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취하실 수가 있고 자, 다조건을 보시면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2를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된다니까 어떤 원소 x의 그거보다 1 큰 정의역이 2가 더 큰 치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치면 1, 2, 3, 4, 5나 아니면 2, 3, 4, 5, 6은 안 되시는 게 맞지. 왜냐하면 반드시 한 번은 점프를 해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뭐라 적어놨냐면 다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무조건 1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3, 4, 5, 6이 되거나 1, 2, 4, 5, 6이 되거나
아니면 1, 2, 3, 5, 6이 되거나 1, 2, 3, 4, 6이 되거나 점프하는 순간이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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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치역 고르는 방식만 있지 않을까. 그럼 쌤이 그 중에 첫 번째 경우를 좀 보기 위해서 자, 이 1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 자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치역 1, 3, 4, 5, 6은 다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꼭 받아야 돼. 그 누구로부터 받을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정의역이 추가로 4개가 더 남아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치역이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더 선택한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경우의 수 자체는 70개가 있을 건데 얘가 그냥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1, 3, 4, 5, 6 중에 추가로 4개를 중복 허락을 더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2번이 선택되고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1번, 얘가 0번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4번이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총 1이라는 친구는 3번 선택을 받고 3이라는 친구는 1번, 4라는 친구 2번, 5라는 친구도 2번, 6이라는 친구 1번 선택받는다 치면 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3번 선택받는 1은 1, 2, 3으로부터 선택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3은 1번 선택받으니까 4로부터 그 다음에 5, 6, 7, 8 마지막 9까지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럼 점프하는 그 순간은 바로 3과 4일 때 1에서 3으로 점프를 할 거니까 다조건도 만족을 시킬 거니까 일단 너희가 전체 치역 중에서 한 개씩을 나누어 준 다음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더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X에서 누가 과연 그 친구들한테 가 있지 그 배열 여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1번 경우에 대해서 70까지가 있으니까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 4 곱하기 70인 282이 이 문제의 정답일 수밖에 없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은 쉬우나 근데 구조를 이해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쌤이 생각해준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치환적인 사고를 이용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30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확통 해설은 마칠게요. 자, 괜찮으실 거고 그럼 우리 다음으로 이제 미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김샘 모의고사 시즌 0 1회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일단 미적분으로 넘어왔는데 자, 미적분에서도 우리 2점과 3점은 여러분들이 해설지와 함께 좀 보도록 하고요. 쌤은 28번 4점짜리 문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 자, 2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의 n제곱 플러스 fa 분의 fa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7fa가 4다라고 나왔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가 2래요. 이 두 양수 a의 값의 합을 k라고 할 때 자, fk의 값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양수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극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a가 0에서 1 사이일 때가 있고 왜? 그렇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제곱은 무조건 0으로 갈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a의 n제곱은 a가 1이니까 그냥 1로 갈 수밖에 없죠. a가 1이 1보다 클 때 이 세 번째 경우를 보면 그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은 이렇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다시 보면 결국에는 a의 n제곱과 fa의 n 플러스 1제곱이 있는 거니까 결국 극한이 될 만한 어떤 등비의 형태가 결국엔 fa와 a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a의 범위를 기준으로 지금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결국에는 FA의 범위 또한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AN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FA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혹은 진동하거나 하면 걔가 수렴할 수가 없을 테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FA의 범위가 1보다 작다와 FA가 1이다만 전체 식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 만약에 F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진동할 거고요. FA가 절대값이 1보다 커진다면 걔는 뭐 할 수밖에 없니? 무한대로 갈 거니까 전체가 수렴할 수가 없으시겠지. 그래서 결국 F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FA의 n제곱도 결국에는 0이 될 테니까 0, 0이 있고 뒤에 있는 FA와 7FA만 살아있을 거니까 그 극한의 수렴값이 7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4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 조건은 안 되시겠죠. 두 번째로 자 FA가 1일 때도 수렴 자체는 가능할 건데 왜냐하면 A의 n제곱은 0으로 가고 밑에는 FA만 살아남고요. 그럼 걔가 1이죠. 위에는 FA가 1이니까 1의 n 플러스 1승은 어차피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1 더하기 7이 될 거니까 밑에가 1이고 위에는 8이 돼서 수렴 자체를 8로 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4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A가 1일 때를 좀 볼 건데요. 자, A가 1일 때는 FA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아니면 그 값 자체가 1일 때만 수렴할 수 있을 텐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결국 그 친구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질 테니까 뒤에 있는 7F1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F1만 살아남게 되겠지. A가 1일 때니까요. 그럼 걔가 4로 수렴하려면 양변에 1 플러스 F1을 곱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자 3F1이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F1이 3분의 4인데 처음에 설정했던 범위랑 모순됨으로 이 경우는 실패하실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F1이 1일 때를 보면요. 결국에는 밑에도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나오고요. 위에도 1 더하기 7에서 8이 나오니까 전체가 4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1이면서 F1도 1인 이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성공하는 조건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면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잖아. A의 n제곱이. 그러니까 FA의 절대값도 1보다 커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승이 돼서 얘가 어디에 수렴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분모 분자를 둘 다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자 분모는 1 더하기 A의 n승분의 FA가 될 건데 얘는 어차피 0에 수렴하는 거 아니니? 그치? 자 분자는 FA 하나가 앞으로 빠지고요. 그럼 A n제곱분의 FA n제곱이니까 자 얘가 이제 공B가 될 거고요. 그치? 뒤에 있는 A n승분의 7FA는 어차피 얘도 n이 분모에만 있으니까 결국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1분의 FA 곱하기 A의 FA 전체 n제곱이 될 텐데 자 얘가 결국 수렴하기 위해서는 A분의 FA가 1보다 작거나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n제곱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국 얘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의 0이 되어서 결국 전체가 0에 수렴하겠죠. 하지만 A분의 FA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 자체가 결국 FA에 수렴할 건데 걔가 4니까 FA가 4고 그러면 A랑 FA는 같아야 되니까 A도 4일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얘는 A가 4이면서 FA도 4일 때 그러니까 FA가 4라는 얘기는 결국 F4가 4일 때 결국 또 한 번 4에 수렴할 수 있겠지.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만족하는 양수 A의 값이 1과 4란 얘기고요. 그때 F1과 F4가 각자 1과 4일 수밖에 없다니까 자 F1이 1이고 F4가 4인 상태의 2차 함수식을 만들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fx는 x-1, x-4에 플러스 x가 되면 1,1과 4,4를 둘 다 지나는 2차 함수식이 되겠죠. 근데 그 두 양수 a 값 합이 k니까요. 1과 4를 더한 5가 k가 되고 f5를 구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9로 끝나겠죠. 나름대로 이거는 범위를 분류를 잘 해야 되는 어떤 문제니? 어떤
이제 등비 수열의 어떤 복잡한 분수식 형태를 우리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할 것인지에 대한 수렴 조건을 좀 갖춰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위 설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28번이었어. 다음으로 우리가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 친구는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될 거고요.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가 되는데, 자, 문제 한번 잘 읽어볼게 얘들아.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3x제곱 위의 점 pn n, 3n 제곱이 있는데 5pn과 5qn이 같대요.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같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같은 상태에서 뭐 x축 위의 점 qn에 대해서 삼각형 OPN QN의 외접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RN이라고 여기 불렀고, 그 다음에 PN RN의 기울기를 AN, 그 다음 QN RN의 기울기를 BN이라고 한대.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AN 더하기 5B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일단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발견할 게 좀 많거든요. 자, 일단 뭐냐면 지금 이 원점이요. 이 원점 쌤 체크하는 거 보이죠? 원점이 x축과 y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거든요. 근데 이 원점이 원위의 점이잖아. 근데 원위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호에 대한 원주각이 형성되는데 여기가 90도란 얘기는 지금 쌤이 표시하는 이 QN과 RN을 잇는 이 선분, QN과 RN을 잇는 이 선분이 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자, 얘가 지름이 되는 순간 동시에 무엇도 확정이 되냐면 QN, PN, RN이라는 이 각도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자, 그럼 여기도 90도가 딱 하고 되는 순간 여러 가지가 일단 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 각이랑 이 각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은 지금 여러 개가 계속 같아질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OPN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자, OPN의 길이를 쌤이 밑에 이렇게 작성해 놓을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그러면 그 거리가 OQN의 거리와도 같기 때문에 쌤이 QN의 좌표는 이렇게 형성해 놓을 수가 있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쌤이 긋고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에요. 왜냐하면 꼭지각에서 수선을 쿵 하고 내렸는데 걔가 수직이잖아요.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렸는데 수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PN이랑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점,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점 있죠? 이 둘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특히 Y는 3X제곱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위에 두 점이니까, 자, 이 보라색 점을 쌤이 만약에 뭐라고 둘까? SN이라고 쓴다면 SN의 좌표는 마이너스 N, 3N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N과 BN은 현재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그쵸?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다를 테니까. 그러면 쌤이 QN의 좌표와 SN의 좌표를 이용하면 일단 무엇을 구할 수 있니? AN을 구할 수 있죠. 네,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AN의 기울기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나 하고, BN 먼저 뒀네요 쌤은. 그리고 BN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AN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3이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29번까지 마쳤고요. 자, 다음에 30번 하나만 남았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변에 갑자기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서 쌤이 이제 30번 해설 이어서 가볼게.
자, 30번 문제는요. 지금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긴 한데요. 지금 결국에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얘 또한 수열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보자. 결국에는 3분의 x-a와 3분의 x-a가 위아래에 둘 다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등비수열의 성격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랬을 때 3분의 x-a의 범위에 따라서 이 친구의 수렴값이 달라질 건데, 만약에 3분의 x-a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둘 다 무한대로 발산을 할 테니까 결국에는 3분의 x-a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위쪽이 결국 3분의 x-a로 이렇게 수렴하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때는 x가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a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럼 두 번째로 3분의 x-a의 절대값이 1일 경우인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3분의 x-a가 1인 경우, 자, 이 경우죠. 그래서 이게 3분의 x-a가 1인 경우야. 그때는 밑에가 2고 위에는 0이기 때문에 결국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3분의 x-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잘 봐야 돼. 자, 밑에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2가 될 텐데, 위에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에는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수렴하실 수밖에 없겠지. 괜찮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3분의 x-a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자, 각자가 둘 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뒤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만 남게 돼서 이제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이 fx라는 친구는요, x의 범위가 a-3보다 작은 경우에는 3분의 x-a가 되고, 1차 함수의 식이죠. a-3과 a 플러스 3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a 플러스 3일 때는 얘들아 여기다가 얘 등호도 포함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a 플러스 3일 때는 0이 되실 거고, 3분의 x가 a 플러스 3보다 클 때는 3분의 x-a가 다시금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그 친구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a-3이 되기 전까지는 직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다가 a-3일 때 마일이 되고, 그 마일이 쭉 연결이 되오다가 a 플러스 3이 되는 순간에 여기서 점프를 하죠. 함수값은 0인데 또 한 번 우극하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1차 함수가 그어지면서 결국 fx는 현재 x가 a 플러스 3일 때 불연속인 느낌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 합성 fx가 x가 k일 때만 불연속인데, 근데 그런 k는 a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x가 a 플러스 3일 때는 이 함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k일 때만 불연속인데 a 플러스 3이 k가 아니니까 a 플러스 3일 때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실제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져보는데 a 플러스 3의 좌극한을 보내놓으면 결국에는 걔가 쭉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극한을 보내놓으면 그 fa 플러스 3의 우극한은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더 높은 쪽에서 1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극한이죠. 따라서 f1 우극한이라 쓸 수 있어요. 함수값은요, fa 플러스 3이 0이니까 f0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셋이 다 같아야지만 뭐니? 연속이 될 수 있죠. 따라서 f-1과 f0과 f1 우극한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다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려면 여기 1차 함수인 부분은 안 될 거 아니야. 정의역이 달라질 때마다 함수값이 바뀌니까요. 당연히 여기 1차 함수인 부분도 안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 구간이 유지되는 곳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f-1과 f0과 f1 우극한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0이 이렇게 있고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최대한 왼쪽으로 가봤자 a-3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은 a-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1이라는 친구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려면 a 플러스 3이 되면 안 되니까 1은 a 플러스 3보단 작으셔야 되겠지. 따라서 각자의 범위를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단 크고 2보단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a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 a는 a가 1일 때와 2일 때밖에 없겠죠. 그치? 자, a가 1일 때와 2일 때를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건데 f 합성 fx가 x가 k일 때 불연속인데 그 k가 이미 불연속이 되는 a 플러스 3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fx란 그 결과물이 a 플러스 3, 즉 4일 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fx가 4가 나오려면 지금 이 1보다 우상향하는 이 곡선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3분의 x 마이너스 a, a가 1인 상황이니까 얘가 4가 나오는 x값을 찾으면 x가 13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a가 2일 때에도 f 합성 fx가 x가 k일 때 불연속이 나오려면 x가 5일 때는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a 플러스 3일 때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fx가 5가 나올 때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fx가 5가 나오려면 이번에도 3분의 x 마이너스 a가 5가 나오는 그런 x값 찾으면 17일 거기 때문에 결국 x가 13일 때와 x가 17일 때 불연속이 될 수 있어서 모든 k 값의 합은 30으로 끝날 거라고 일단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 자, 미적 30번은 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풀기에 뭐 나름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했겠다. 일단 시즌 0 1회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